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포지션 중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센터백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센터백 포지션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수비라인 조율 능력 중에서 업사이드 트랩 성공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수비라인 조율 능력 중에서 전환 상황에서의 뒷공간 수비 능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 빌드업 상황에서 정확한 전진 드리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업사이드 트랩 성공률에 관한 영상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리버풀이 21 시즌에 이 반다이크를 필두로 해서 상대로 하여금 업사이드 트랩을 성공시키고 상대의 유망한 공격 기회를 저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상당히 조직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업사이드 트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업사이드 트랩은 센터백 한 개인이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풀백 혹은 윙백 포지션과 함께 센터백이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조직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센터백 중에는 이렇게 리딩하는 그런 센터백들이 있고 리더가 되는 센터백들이 있는데 그런 센터백들의 능력 중에서 라인을 조율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업사이드 트랩을 성공시키는 능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은 24년도 10월 27일 자료인데 이 내용의 골자는 이겁니다. FC 바르셀로나가 업사이드 트랩을 경기당 6.5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1718 시즌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전에는 아스톤 빌라가 빅5 리그에서 4.4개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 바르셀로나가 평균 개수지만 2개를 넘어서는 그런 기록을 보였기 때문에 이 스포츠 바이브 TV에서 이것을 조명한 적이 있습니다. 업사이드 트랩을 성공함에 있어서 또 하나 이야기해야 될 것은 바로 VAR 도입인데요. 오른쪽 표에 보시면 1 2 시즌부터 24, 25 시즌까지 한번 7개 시즌씩 비교를 해봤어요. VAR 이전과 VAR 도입 이후 계산을 해보니까 옵사이드 평균 유도 횟수가 이거 바르샤입니다. 예, 바르샤의 옵사이드 평균 유도 횟수가 경기당 하나 차이가 났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VAR 도입 이후에 바르셀로나는 경기당 1개 더 옵사이드 트랩을 성공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4-25 시즌에는 반자동 옵사이드 기술이 도입됩니다. 그때는 몇 개가 되나요? 네, 6.5개로 대폭 상승한 기록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VAR과 옵사이드 트랩 성공률과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화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다음 화면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의 VAR 시스템 도입 이후 K리그 경기 요인 변화 분석에 관한 논문인데요. 한번 빨간색 테두리를 읽어드리면 본 연구의 목적은 K리그를 대상으로 VAR 시스템 도입 이후 경기 요인의 변화를 분석하는 논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에 보면 업사이드는 홈팀과 원정팀 경기 전체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즉 심판이 업사이드 판정을 분 횟수가 이제 줄어든 겁니다. 그 말은 VAR 도입 이전에는 업사이드가 아닌 상황에서도 업사이드가 많이 불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VAR 도입 이후에는 심판의 판정이 정확해졌고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VAR 이전에는 업사이드
판정 정확률이 85% 정도에 이르렀었는데 VAR 도입 이후에는 96%까지 정확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정확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라인을 올리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심판 판정에 신뢰를 갖고 라인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샤 같은 팀은 경기당 6.5개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현대 축구에서 그리고 VAR 그리고 반자동 옵사이드 트랩, 옵사이드 기술이 도입된 이후에는 이렇게 옵사이드 트랩을 성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센터백에서 중요한 능력이 저는 수비 전환 상황에서의 뒷공간 수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로 2024 독일과 스페인의 경기입니다. 스페인이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수비 전환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네, 앞쪽에 넓은 공간이 있고 이 파란색 스포트라이트 표시된 선수를 한번 보시면 공격수보다 포지션적으로 열세에 있지만 빠르게 복귀를 해서 박스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슈팅 찬스에서 이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뒷공간 수비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스페인의 볼미스로 상대가 공격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 센터백이 스프린트에서 열세를 보여주면서, 즉 뒷공간 커버 능력에서 열세를 보여주면서 팀의 실점 위기를 저지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 축구에서 턴오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뒷공간 수비를 하는 능력이 센터백에게 정말 중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센터백의 능력 중에서 공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센터백은 골키퍼 다음으로 우리 팀의 공격이 시작이 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백이 공격적인 빌드업을 가져감에 있어서 상대는 하이 프레스를 가하거나 아니면 하이 블록을 보통 하게 됩니다. 아니면 미들 블록의 형태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블록을 상대가 쌓고 있을 때 센터백이 패스로만 빌드업을 이어가기보다 상대의 블록을 향해서 정확하게 볼을 캐리하는 능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스페인의 르노르망 선수인데 상대의 블록에 대해서 앞쪽으로 전진을 시키고 그 효과로 인해서 상대의 선수를 밑으로 끌어내리죠.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다시 측면으로 전환 패스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를 한 단계씩 넘어서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전진 드리블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라포르트 선수인데 이렇게 끌어낸 다음에 라포르트 선수가 앞쪽으로 전진 드리블을 시도합니다. 결국에 상대의 최전방 라인에서 두 명이 중앙으로 몰리게 되는데 뒤늦게 몰렸고 앞쪽은 맨투맨 막혔고 사이 뚫린 공간으로 전진 패스를 시도합니다. 이것이 결국에 기점 패스가 돼서 상대에게 득점을 가하는 스페인인데 결국에는 센터백이 정지된 상황에서 얼마나 상대의 블록 라인을 향해서 정확하게 전진 드리블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우리 팀 공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센터백이 이렇게 전진 드리블을 할 때 상대는 이렇게 달려들어서 뺏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센터백은 바로 앞쪽에 깊이를 더하는 선수에게 패스를 할 수 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 단계 라인을 넘어서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한번 센터백이 가져야 되는 능력, 어떤 센터백이 현대 축구에서 잘하는 센터백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한번 팀 전술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선수 분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